네,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장연구소의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한 주 한 주가 너무 빨리 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벌써 연말 기분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연말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또 장유진 캐스터가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 연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어떤 종목에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저희 장연구소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 금요일장 어떤 흐름을 가져갔을까요? 네, 현재 맵을 살펴보시면 좀 종목별로 많이 엇갈리는 흐름이 나와 있는데요. 네. 하지만 바 차트를 확인했을 때 섹터별로는 상승 섹터가 더 많은 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바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현재 초록불을 켜낸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선 금요일장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가져간 섹터는 에너지와 산업 그리고 유틸리티 순서였습니다. 여기에 기초 소재와 통신 서비스, 기술주까지도 고르게 성장세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금요일장에서 헬스케어는 평균 1% 넘는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11개 섹터 중에서 총 10개의 sek터가 상승 마감을 했고 헬스케어 홀로 내림세 마감을 했습니다. 네, 섹터별 흐름 좀 짚어봤습니다. 에너지주가 이제 상승을 하는 흐름을 이제 굉장히 초록불을 강하게 켜온 것을 확인을 좀 해보셨는데요. 국제유가 80달러 선을 회복을 하면서 에너지주가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헬스케어만 좀 빨간불을 켠 상태고요. 일단 지난주 뉴욕 증시 또다시 3대 지수 모두 고공행진을 하면서 다시 신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함께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좋은 흐름을 가져간 에너지 섹터 전반적인 추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유가가 사실 80선에서 네. 내려왔다가 다시 그렇죠.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3% 가까이 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아무래도 좀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는 네. 그런 투자자들의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유가도 탄력을 받았고 관련 종목들도 역시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먼저 에너지 대장주인 엑슨모빌과 쉐브론을 살펴보시면요. 각각 1% 내외의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코노코필립스와 이오지 리소시스의 강세가 좀 더 강했습니다. 코노코필립스는 거의 3% 가까이 오름세를 가져갔고요. 여기에 이오지 리소시스는 거의 4% 넘는 탄력받으면서 9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크로코필립스와 이오지 리소스까지 또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또 우리 헬스케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또 주말 동안에 화이자에 관련한 소식들, 머크에 이어서 또 구강용 치료제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이자의 주가 이번 주에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함께 화이자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거의 화이자가 쏘아올린 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이자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보이는 흐름인데요. 먼저 화이자는 금요일장에서 10% 넘게 탄력받으면서 4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치료제 관련해서 앞서 전해주셨는데 입원과 사망 위험을 89% 줄인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뛰어난 성능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머크에서는 이 절반가량의 위험을 줄여주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화이자의 알약이 좀 더 뛰어난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화이자는 FDA에 가능한 한 빨리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현재 지금 세계 90개국과 알약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다 라고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화이자가 홀로 초록불을 켜낸 가운데 머크는 굉장히 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50%밖에 이제 되지 않는다. 네, 효과가 50%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머크의 이 알약이 영국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거의 그 승인 소식, 호재가 좀 전해지자마자 네. 이 효과가 좀 휘발해버리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머크는 9% 넘게 10% 가까이 내림세 가져가면서 8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앞서 알약의 효과에 대해서도 전해주셨는데 이 몰누피라비르, 머크의 알약은 5일치 치료분이 700달러 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이자의 가격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이 네. 되고 있어서 더욱 지금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머크뿐만 아니라 모더나도 함께 약세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동안 고공행진을 해오던 모더나의 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요. 16%가 넘게 하락을 했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경구용 치료제 싸움이 좀 본격화되면서 네. 백신만을 생산했던 모더나가 좀 크게 타격을 입었는데요. 236달러 선의 거래를 마치면서 굉장히 선명한 빨간불을 밝혀냈습니다. 네, 모더나의 주가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또 글로벌 인사이트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또 리오프닝주, 여행 관련주들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들 어떤 게 있을지 호텔과 카지노, 여행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죠. 네, 세부적인 섹터별 흐름 살펴보시면요. 종목을 고를 것도 없이 모두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늘부터 33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좀 완화가 되는데요. 좀 더 이제부터는 뉴욕 행에 비행기를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그렇겠죠. 전망되고 네.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지금 뉴욕으로 들어가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편 좀 국내 소식을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은 오히려 조금 입국이 어려워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가요? 그전에는 음성 확인서만 제출하면 됐는데 이제는 백신 완료 접종 인증을 해야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지금 입국이 좀 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추세인데 여기에 호텔과 카지노 그리고 여행사와 항공사주까지 모두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지금 트래블 서비스에서도 굉장히 초록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15% 넘게 탄력을 받았는데요. 익스피디아의 실적을 살펴보시면 매출이 전년 대비 96% 넘게 증가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29억 6,200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까지 적자였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그리고 주당순이익까지 모두 흑자로 전환했다라고 보고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머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추세 7%에서 8% 내외의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카지노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옆에 있는 지금 LVS라는 티커를 가진 라스베이거스 샌즈를 포함해서 카지노주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적게는 3%부터 높게는 7%까지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호텔주도 함께 2% 내외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전반적으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호텔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도 이제 많이 그럼요. 이용을 하게 될 텐데요. 네. 또한 에어비앤비가 호실적까지 발표하면서 역시 주가가 급등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0% 넘게 증가했다라고 호실적을 보고를 해왔는데요. 영업이익이 8억 5,197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니드엄은 앞으로 에어비앤비 계속해서 수익성이 강화될 것이다, 개선세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분석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200달러에서 210달러로 상향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에어비앤비는 12% 넘게 탄력받으면서 20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에어비앤비 주가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뭐 아무래도 리오프닝주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항공주들도 굉장히 큰 여력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항공주들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산업 섹터에 있는 항공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전반적으로 지금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특히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는 5% 넘게 탄력받으면서 21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는 겨울, 연말 성수기를 준비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항공사에서 현재 겨울 성수기를 앞두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무급 휴직 등을 많이 실시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임금 인센티브를 제시해서 겨울에 비행을 하는 승무원들에게 기존보다 1.5배 늘려서 임금을 지불할 예정이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항공사주가 추이를 가져가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 바로 보잉이 될 텐데요. 예전에 추락 사고로 인해서 이제 지금 합의금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될까요? 네, 현재 지금 이 추락 사고가 두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네. 2018년과 2019년에 있었던 추락 사고에 대해서 합의금이 이제 좀 최종 결정 지어질 전망인데 2억 2,500만 달러 선의 합의금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합의 조건으로 함께 제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내부적인 상황을 앞으로 잘 감찰을 해낼 옴부즈맨을 고용해라. 그리고 항공 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이사를 선임해라. 이 두 가지가 좀 주요한 합의 조건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보잉이 안전사고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지켜봐야겠는데요. 보잉은 5%대 탄력받으면서 224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보잉은 지난주에 미국 FCC로부터 저궤도 광대역 그리고 통신용 위성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아마존 그리고 스페이스X에 이어서 어떤 우주 인터넷 전쟁에도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보잉의 주가 5.3% 넘게 상승했다는 점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또 빅테크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우선 또 뭐 테슬라, 애플, 뭐 아마존 꼭 살펴봐야 되겠죠. 아마존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아마존은 앞서 보잉에 이어서 우주 네. 인터넷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어떤 창립자의 발언이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네. 제프 베이조스가 기후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면서 주식을 매각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이는 그 콥 이후에서 자연 복원 그리고 식량 개선을 위해서 2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다음에 전해드릴 테슬라와 조금 대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선 아마존은 정규장 거래에서 1%대 오름세 속에 3,51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네, 테슬라는요? 네, 우선 금요일장에서는 소폭의 내림세 가져가면서 1,222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뭐 자세히 전해주셨는데요. 이 지금 트위터 설문조사가 24시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좀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트위터 이 설문 참여자의 57.9%가 예스라고 응답을 했고 팔아야 된다. 네, 일론 머스크가 이 결과를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로 주식 매각이 이루어질지 이 점을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이 테슬라 주식 매각에 관련해서 머스크는 나는 지금까지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전혀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려면 주식 매각이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했던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미국 의회에서 억만장자세에 대한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에서 그렇죠. 이 설문을 올린 게 좀 굉장히 어떤 의도가 있다. 네, 라고 그렇겠죠. 보도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식을 한 17%가량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17%에서 10%가량 이제 팔게 되면 1.7%에 해당하는 물량이 나오게 될 텐데요. 주가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애플 함께 살펴볼까요? 네, 애플은 우선 금요일장에서는 소폭의 오름세만을 가져가면서 정규장 거래 151달러 선에 마쳤는데요. 조금 은밀한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어떤 거죠? 테슬라에서 일을 했던 기술자를 고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카에 대한 또 다른 움직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시장에서는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애플카와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